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요즘에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어서 서울 쪽으로 좀 안정세를 꾀하고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라서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가다가는 대면 시험을 못 칠 것 같습니다. 못 칠 것 같고 어떻게든 과제로 해서 온라인상의 시험을 치러도 서로 뭐 정보를 공유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제물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도가 나가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의 이번 학기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다음 시간에 그럼 될 건데요. 작성하는 걸로 해서 여러분의 평가를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세부적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요.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어떻게든 대면 시험도 좀 보류를 하라고 왔습니다. 저도 좀 객관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싶고요. 어차피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차피 뭐 점수는 뭐 저번 학기도 잘 줬습니다. 잘 줬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좀 더 공정하게 잘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잘 주는 건 잘 주는 건데 공정하게 잘 주려면 시험을 치는 게 맞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열심히 한 학생이 분명히 있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상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 상권에 대한 내용이 좀 빨리 끝나면 뒤에 사업계획서 부분까지 넘어가고 사례 내용까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든 다음 시간까지 마치는 그래 여러분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과제로 또 원래 이제 그 시험 치고 그건 별도의 과제였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시험을 못 치고 그게 과제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상황이 좀 심각하고 안 좋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번화가, 상가. 자, 이거 차례대로 한번 보면요. 다 나와 있네요. 자, 상권이 왜 상권하고 입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상권은 말 그대로 그 어느 위치에 있는 그 주변 환경,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나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번화가, 그죠? 대학가, 역세권, 복합형, 아파트, 상권, 오피스텔. 자, 이런 상권을 분석해 보면 그 위치에 또 그 입지에 그 주변에 어떤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어떤 업종이 잘 되고 어떤 업종은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상권 분석에서 중요한 게 유동인구죠. 유동인구고 그 주변에 어떤 그 경제적인 여건이 어떻게 되어 형성되어 있는지 그에 따라 또 다르고요. 독신이 많은지 또 아니면은 가족 단위가 살고 있는지 아파트 대단지인지 이런 거에 따라 상권의 아이템 자체가 달라지죠. 아이템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아이템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아이템이 가장 잘 사업화될 수 있는 그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고 그죠? 역세권이면서 이러면은 옷가게를 해도 문제가 없겠죠. 근데 변두리에 그죠? 유동인구가 없고 자동차로 1시간 와야 되면 대형 쇼핑몰 아닌 다음에야 이 조그마한 상가 맷집 있는데 거기에서 옷가게를 한다고 해서 옷이 팔리겠습니까? 힘들겠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상권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어디에 어떤 상권에 잘 될지도 보는 눈이 이제 길러져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파트 상권은 뭐가 잘 되더라, 그죠? 일반 거리에 있는 상권, 역세권 상권은 뭐가 잘 되더라. 또 어떻게 있습니까? 원룸 주변에 또 아파트 주변에
상권은 뭐가 잘 되더라. 대로변에는 어떤 상점이 잘 되더라. 이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안 됩니다. 다 안 되고 지금의 시장 조사는 할 수가 없죠. 지금의 시장 조사는 그 패닉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시장 조사해가지고 큰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도 창업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하는데 좀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꼭 하고 싶다고 하면 뭐 해야 되긴 해야 되겠지만 장단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일단 지금 들어가면 권리금 싸고 월세 쌉니다. 왜냐하면 깎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잘 안 되니까 주인들이 깎아달라면 깎아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상가가 살아나면 그때 들어갈 때 권리금도 비싸고 또 월세도 비싸죠.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고려해서 내가 정말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좋은 아이템이 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끝나갈 조짐이 있는데 이제 계속 그죠? 네, 치료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조만간 내년에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어서 일상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번화가는 당연히 유명 브랜드 이런 충동 구매 유발 이런 높은 창업 비용이 들 수밖에 없지. 번화가 상권에는 권리금도 비싸고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 때문에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갈 때는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점이 많이 들어가죠. 네. 대학가 상권입니다. 지금 대학가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그죠? 그 대학생들 돈이 없어요. 왜 돈이 없느냐? 아르바이트가 안 되죠. 예전에는 아르바이트가 참 많았습니다. 그 대학생 돈이 많았어요. 그죠? 알바도 하고 막 그죠? 그래서 돈이 좀 많았는데 돈 벌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도 잘 안 되고 또 선배들이 취업을 해서 이렇게 많이 후배들을 챙기고 했는데 선배들은 취업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이면서 양적인 상품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자, 방학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대학가 상권은 방학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겨울 방학, 여름 방학도 길잖아요. 2달입니다. 그래서 4개월, 1년에 4달이 4개월이 훨씬 장사가 안 된다. 대학가 주변에는 학생들이 없다라는 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하다가 엄청나게 곤욕을 치르는 사장님들 많이 봤습니다. 엑세근상가, 지하철, 그죠? 이런 교통 편의성을 보기 때문에 간편하면서도 빠른 소비니까 조그마한 이런 그죠? 아주 작은 규모 한 10평짜리 이내로 5평짜리도 되고요. 이 안에 뭐 스낵점이나 뭐 분식점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잘 노려서 뭐죠? 명랑 뭐 핫도그든지 이런 걸 잘하면 사업이 잘 되겠죠? 복합 상권은 당연히 주택 다 번화가이기 때문에 주변에 유흥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아파트 상권, 아파트 주변에는 어떤 그 주변의 세대가 어느 정도 한 3,000세대 정도 돼야 돌아갑니다. 그죠? 아파트가 다 이렇게 밀집되어 있고 중간에 있다 보면 정말 편리하죠. 예, 그래서 다 이렇게 모이는 그 상가 쪽으로 뭔가 학원도 하고 거기서 뭘 배우고 먹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중심 상권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상가는 그런 아파트 상권을 잘 찾으면 좋죠. 오피스. 자, 특정한 시간에 소비가 집중되면 저녁 퇴근 시간에 그죠? 예, 주말이나 이런 쪽에 될 수 있겠고요. 자, 오피스 상권입니다. 오피스텔. 울산은 참 오피스텔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쪽 그 중구에 원래는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판결 났죠. 신세계 백화점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다 배우다가 안 들어오고 그게 뭐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오피스텔이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그게 신세계가 지금 오피스텔이 보통 한 40만 원, 50만 원 적어도 이 정도의 마진을 남기고 있거든요. 뭐 500만 원 그러고요. 근데 그게 25만 원, 30만 원짜리 분양을 한답니다. 월세를. 이렇게 하니까 그 주변에 기존에 있던 오피스텔이 많거든요. 다 주고 나는 겁니다. 다시 단가 다 낮춰야 돼요. 새로 지은 오피스텔이 그 정도 단가를 낮게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오피스텔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네, 정말 경제. 그런 대기업이 그런 판세, 그런 어떤 전략을 짜면 정말 거기에 투자했던 제 아는 분도 오피스텔 한 3개 정도 샀는데요. 참 걱정이네요. 예, 4개 샀군요. 4개 샀는데 오피스텔 한 개에 1억 2천씩 주고 사가지고요. 월세로 한 50 받다가 2년 지나니까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든 한 40도 못 봐요. 35만 원 내려가고 지금은 아마 30만 원 꽤 받기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내려가죠. 물론 이제 1억 은행에 넣어놔야 그죠? 네, 이자 얼마 안 되죠. 그런 걸로 비유하자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수준입니다. 그죠? 자, 아무튼 그래서 상권의 범위, 가시성 눈에 보이고 접근성 좋고 인지성 한번 기억되면 보면 기억이 딱 남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럴 때는 1급지라 해서 선대품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죠. 자, 편의점 이런 겁니다. 패스트푸드점. 네. 3가지 중 일부 배우 임금, 상급지 3개 모두 불량, 배달, 기술, 서비스, 그렇죠? 네, 다 배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용 목적이 적응형, 목적형, 생활형. 자, 입지. 자, 어떤 용도냐? 그렇죠? 네. 유동인구가 다 계십니다. 패스트푸드점. 자, 목적형,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건 전문 어민이죠. 어떤 걸 먹기 위해서 여기 가면 곱창 거리다, 여기 가면 가전제품이 있다, 이게 다 그 이제 목적성이 있는 거죠. 생활권 이건 주변이니까 슈퍼나 편의점이 되는 거고요. 구매 습관이 편의품이냐, 아니죠. 선매품이래. 선매품은 비교적 전자제품, 의류나 이런 가구점 이런 거는 특정한 필요할 때 구매를 하는 거지 매번 이제 구매하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편의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드나든다고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간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내적 고객이 많겠죠. 그만큼. 자, 전문품. 자, 이거는 몇 년 만에 하나씩 사겠죠. 골프채를 몇 년마다 바꾼 사람 없겠죠. 그죠? 자동차도 몇 년만 바꾼 사람 없을 거고, 최대 4년 내지 5년. 저 같은 경우는 한 10년 넘었네요. 자동차를 지금 본 지가. 그 전까지는 8년, 제일 오래 탄 게 8년 탔네요. 8년 타고 그 전에는 이제 경차를 좀 탔으니까 그때는 한 5년 많이 바꾼 거 같고요. 5년, 8년, 11년, 12년 넘어가네요. 예, 자, 점점 길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차값이 비싸질수록 오래 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권리금 있다 없다. 권리금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권리금 없으면 초기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 들지만 그만큼 유동인구가 없고 그만큼 광고를 개별적으로 신문이나 온라인으로 많이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권리금은 어느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광고적인 부분이 더 많이 가미됩니다. 주차 가능, 당연히 주차가 가능할 수 있는 대수가 많은 게 좋겠죠. 네, 이런 점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시내 성남동 거리에 주차를 한다. 거기는 그 필요가 없죠. 다 주차장이 따로 있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자, 그래서 편의품 됐습니다. 선매품 방금 말한 대로 자, 전문품 이렇게 판매를 하는 공간 속에서 어떤 상권을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그죠? 선매품 공간에 편의품을 한다든지 전문품 공간에 이 편의품을 한다면 각오를 좀 해야 되겠죠. 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다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에 따라서 이런 상황이 또 주차장의 크기라든지 그죠? 전자제품 이런 거 사러 가는데 성남동을 가지 않지 않습니까? 성남동에 전자제품 사러 갑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성남동은 그냥
마음을 비우고 그냥 한번 걸어보고 중간중간에 뭐 들러서 떡볶이도 사 먹고 그죠?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볼거리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옷가게도 좀 들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젊은 세대들은 그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자제품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전자제품을 보러 가기가 그렇게 썩 그죠? 불편하죠. 차로 바로 쫙 가가지고 딱 이렇게 가면 되지. 하이마트나 이런 데서 바로 들어갈 주차장이 되어 있는 공간은 필요하지. 성남동에 주차 공간이 잘 확보되지 않은 공간,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더라도 성남동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또 우리가 백화점까지 있으면서 거기에도 전자제품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우리가 상권 분석을 통해서 아이템을 잘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자 봅니다. 그래서 업종별 상권 속성 자 구매율입니다. 유통업 내전객 대비 구매율은 5% 정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사람은 많이 오지만 실제 그죠 소비를 하는 한마디로 구매를 하는 고객은 5%밖에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유동인구를 필요로 한다. 더 많은 유동인구가 있을수록 이 비율이 계속 올라갈 거니까. 서울 명동 갔을 때 지금은 명동 난리 났겠죠. 네, 하지만 서울 가면 명동 가면 막 그냥 사람이 떠밀려가지고 그죠? 여러분 가봤죠? 떠밀려가지고 그냥 가게 특히 뭐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이렇게 가보면 막 사람들이 떠밀려서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경우. 역시 서울은 사람이 많구나라는 걸 여전히 느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아마 그쵸? 예, 올라갈 생각도 없으면 지금 가서도 안 되고. 자, 유동인구 대비 그죠? 유동인구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자 휴대폰 대리점, 액세서리 판매점, 화장품 대리점 이런 게 많겠죠. 자, 외식업 내전 고객의 구매율의 90%. 외식업은 뭐 들어왔을 때 안 먹고 다시 나가는 경우는 그게 드물죠. 예,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진짜 인원수가 안 맞아서 앉을 자리가 없다든지 그죠? 이럴 때 나가지.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보고 맛 없겠다 다시 나가는 경우는 잘 없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 그다음에 자 내전 고객 구매율 7에서 80%. 자 이 서비스업 미용실이나 노래방 피부관리실 이런 데도 100%는 안 되네요. 들어와서 오자마자 바로 머리 감고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하여튼 이렇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인원 대비 내전 고객은 많아도 실제 구매율은 떨어진다. 유통 판매업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전율 역시 많죠. 높은 내전율 높지만 구매율이 낮고 머무는 시간 또한 짧습니다. 회전율은 여기만큼 많은 곳이 없죠.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그래서 외식업 들어갔다 보통 들어가도 30분 내로 먹고 나오는 경우가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 잘 없죠. 1시간 정도 소요되고 또 차도 한잔 마시고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2시간 걸리는 사람도 없잖아 있죠. 자 그 다음에 서비스업 보통 한 3시간 전에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업 보통 커피숍이나 이런 쪽에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겠네요. 미용실 이런 데 가면 파마 정도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사지 받으러 가면 그죠? 시간 많이 걸리죠. 목욕탕 들어가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업종 사례로 유통사업은 소형 강의 규격 점포도 가능하고 외식업은 패스트푸드 그죠? 회전율이 높아 1급 상권 되면 1층도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요. 서비스업은 임대료가 비싼 곳은 어렵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은 수익이 그죠? 회전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가 많이 나가면 안 되겠다 이 말이죠. 자, 상권의 조사 분석. 자, 상권 조사 방법에는 정성적 조사, 체크리스트, 문헌 조사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 소비자 사업가가 소비자와 사업자의 신청 인터뷰도 여기에 정성적 조사 방법에 속하고요. 물어보는 거죠. 가서 사장님 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저한테
조언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 옆에 바로 차린다면 안 해주겠지만 네, 해줄 수 있겠죠. 그죠? 정량적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이 하죠. 가장 많이 하는 게 아마 2번이지 않을까. 정량적 조사고요. 현장 조사도 많이 하겠죠. 이건 안 할 수가 없죠. 보고 가서 위치를 보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지 오프라인 하는데 그죠? 온라인도 아니고 자 규모나 형태나 유동인구 다 보면서 또 주말 주중 다 그죠? 합쳐서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그런 걸 또 살펴야 됩니다. 향후 상권의 어떤 전망치 그 지역이 뭐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이러면 거기에 들어갔다가 인테리어 엄청나게 들어했는데 이제 주인이 여기 재개발 들어갑니다 이러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들어갔던 어떤 권리금이나 이걸 누가 주인이 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다 내줍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참 그게 안타깝네 그죠? 근데 재개발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권리금은 다음에 어떤 그죠? 예. 사람한테 주인이 받은 게 아니고 서로 주원이 받은이 아닌 게 권리금이기 때문에 주인이 받았으면 주인이 돌려주면 되지만 주인한테 준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사람한테 권리금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나간 사람 나가고 자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인한테 권리금 내놔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재개발 들어가면 지금 건물이 이제 없어지는데 주인이 물려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 그런 부분에서 참 잘 알아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많이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을 많이 들어갑니다. 아파트를 재개발하는 여기 무고동 같은 경우는 지금 3호 그죠? 주공 아파트 지금 재개발 승인 떨어져서 참 오래 걸리네요.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그죠? 예. 아파트 한 채 짓는데 저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계속 오르죠. 새로운 짓는 아파트가 빨리빨리 지어지면 그 기존 아파트가 갈아타고 해서 이제 아파트가 안정세를 꾀할 텐데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저렇게 오래 걸리는데 기존 아파트가 올라가지 않겠느냐고요. 그 생활에 편리성이 이미 검증되어 있는데 그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지금 아파트를 잡아보려고 해도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해도 실제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곳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많고 실제 아파트는 부족하니까 계속 아파트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다른 방법이 뭐겠습니까? 층고 높이 제한을 없이 높게 짓는 겁니다. 높게 지으면 땅덩어리는 좁은데 위로 그죠? 올려주면 돼요. 층고 제한을 완화시켜주면 됩니다. 자, 갑니다. 상권 내 적합업종 판단, 소비 심리입니다. 자, 단일 업종 내에서는 소비자의 중복 소비를 동반한다. 업종 분포 조사로 아이템 출점 여부 결정한다. 소비 심리. 자, 그렇게요. 자, 단일 업종 상권 내에서 소비자의 중복 소비 잘 안 하죠. 부분 상권 한계점이다 했는데요. 특정 업종으로 너무 치우치면 상권업 파괴 한계점이 있다. 고객의 소비 유형이나 소비 규모를 분석해야 된다. 그렇죠? 그쪽 지역은 그쪽 어떤 특색이 있으면 그쪽을 보고 가기 때문에 가구점이나 가구 우리면 가구를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그죠? 영업시간의 한계점이다. 영업시간의 한계를 갖는 상권에서 출금 시 업종 아이템을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된다. 유흥업소는 시간과 연령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흥업소들은 꿀대 앞에 이 클럽이나 나이트클럽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 200m 안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상권의 이상적인 분포도는 유통관계 판매업이 한 3, 외식업이 3, 서비스업이 놀거리가 3, 이라든지 3, 4, 3 이게 좋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건 그 주변의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 이게 어떻게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가 잘 적합하게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딱 느끼는 게 뭡니까? 바로 쇼핑몰 센터죠. 쇼핑몰 센터. 그래서 대형 쇼핑몰 센터가 이렇게 딱 분포되어 있죠. 울산의 쇼핑몰 센터가 지금 언양에 지금 생기려고
롯데몰이 생긴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좀 지체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울산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울산 사람들이 김해 쇼핑몰 아니면 어디 갑니까? 부산, 네, 그죠? 이런 쪽, 그죠? 부산, 네, 이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울산에 대형 쇼핑몰이 없죠. 네, 대형 쇼핑몰 없습니다. 영화도 보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입지선정 핵심 요소입니다. 가시성 눈에 잘 띄고 입지성 한번 보면 기억하고 주변에 어떤 브랜드 있는 건물들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업종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교통 접근하기 좋고 주차장 유무입니다. 점포 현황 내전 동기 유발 인테리어 분위기가 아주 끝내준다 라고 하면 참 인테리어가 어떻게 보면 쌍계피스득이다 라고 보면 돼요. 쌍계피스득이다. 제가 아파트 지금 제 아파트지만 전 아파트에 살면서 인테리어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저렴한 거가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면 조금 돈을 더 주고서라도 조금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싸게 하다 보면 결국은 절대 인테리어 업자가 뭡니까? 손해보고 인테리어를 하진 않거든요. 자, 업종 전환. 자, 업종 전환은 폐업 시나리오 용이.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나올 때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평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업종이 또 안 되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후보 입지의 폐업 이력. 자, 폐업률이 어떻게 될까? 올 때에도 계속 폐업이 되는 데가 있어요. 계속 폐업이 되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근데 바뀌는 데가 또 바뀌어요. 희한하죠? 왜 그런가 보면 주인이 월세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그 위치적으로 좀 애매하다든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폐업률이 좀 높은 그 위치 공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뭔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상권 분석, 입지 조사 분석 절차인데요. 후보 선정하고 특성 파악하고 교통량 조사하고 입지 조건, 임대 조건 얼마인지 그리고 얼마나 눈에 잘 띄는지 그 다음에 후보 선정하고 경쟁사에서 조사하고 매출액 추정 계산해서 점포 권리 분석해서 위험은 없는지 향후 전망 괜찮은지 보고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후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모르고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딱 상가에 들어가는 거하고 상가가 어떤 게 좋습니까? 코너 상가가 좋다. 그죠? 이 가시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이니까 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밖을 나와 있어야 되겠고 코너가 좋고 또 길을 끼고 있으면서 또 뭡니까? 유동인구가 그걸 거쳐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가가 있는데 제일 안쪽은 절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안쪽은 임대료가 쌉니다. 물리금도 싸고 그게 좋다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고요. 다 나중에 그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 또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힘들어요. 권리금 받기 힘듭니다. 인테리어 많이 했다가.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살 때 여러분이 참고로 나중에 아파트 하나는 사지 않습니까? 아파트 살 때 우리가 딱 보는 게 뭐예요? 일단 청, 그죠? 저청을 참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한 4, 5년 걸린 것 같아요. 저청 나갔다가. 자, 중청 이상 해서 팔았는데요. 지금 제가 잘 팔리더라고요. 저청 팔 때는 정말 오래 걸렸는데 중청 이상 11층인데 밑에 청 필로피가 있어가지고 한 15층 높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잘 팔리더라고요. 중청 이상만 돼도 팔았거든요. 계약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이 위치에 남향이냐 이거 있잖아요. 이 남향이냐 동향이냐 이거죠. 이런 것도 따져요. 그래서 남향은 될 수 있게 되고 정남향 제일 좋고요. 아니면 남동향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학군이 되어 있느냐, 학교가 잘 되어 있느냐, 초중고등학교가 되어 있느냐를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치가 어디에 있는 아파트가 많이 오르는가. 초중고등학교가 잘 밀집되어 있으면서 그 주변에 어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게 바로 옥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부산에서 가장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서울 강남이 그렇다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입지 조건의 구성 요소입니다.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정도 흡입력이 있는지, 교통수단, 사업 중심지, 인구가 그죠? 밖으로 빠져나가는 쪽인지, 그죠? 중심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 주변을 본다면 그 어떤 상권이 형성되는 성남점에서도 이 위치상으로 중심지가 있어요. 그죠? 그 중심지를 끼고 더 사업이 잘 되거든요. 시작점하고 이 끝지점은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지 주변으로 사람들이 이게 모이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자, 입지 선정 8가지. 현재 상권 잠재력, 접근성, 성장 가능성, 저지성, 그만큼 저지성이란 뭘까? 그 주변에 뭔가 공실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어야 되겠죠. 그런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오피스텔이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들어오는 큰 공터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오피스텔이었는데 또 거기다 오피스텔을 지어내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이 상당히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상권을 얻어갔는데 그죠? 구입에 들어갔는데 뭐 어떻습니까? 주변에 좀 비어있는 공실이 큰 게 있어요. 그럼 그게 대형 뭔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편의점 조그맣게 하나 했는데 그 옆에 대형 할인점, 조그마한 슈퍼가 크게 좀 중간 정도 사이즈 들어왔다. 미치는 겁니다. 가격이 안 맞죠. 편의점 문 닫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길을 끼고 있고, 그죠?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아파트 밀집 지역이거나 아니면 진짜 도로 한복판에 있는 게 낫습니다. 도로 복판이다. 도로 장문에 띄는 가시성 있는 곳이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선택 시 체크사항, 지역 체크, 유동인구, 상권, 주차 상권 다 하는 거고, 체크 관계. 자, 영업 상태, 경쟁 점포와 경쟁에 공존할지 여부. 체크는 채산 관계네요. 경쟁 점포의 위치와 영업 상태. 자, 이 경쟁 점포가 주변에 많은 게 좋아요, 안 좋은 게 없는 게 좋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게 좋다는 건 그 주변이 벌써 횟집이 많다고. 그냥 횟집 쭉 있는 거예요. 회 먹으러 왔다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쟁 정보가 많은 게 좋은 거죠. 이쪽으로 가면 횟집이 많구나. 이쪽으로 가면 모텔이 많구나. 이쪽으로 가면 예를 들면 뷔페가 많구나. 커피숍이 많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다 있는 공간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그걸 또 이제 블루오션 전략을 해서 레드오션이 아닌 근데 여기에 다 있는데 커피숍이 음식점이 많은데 그 비싼 커피숍이 없네 들어가면 되고 놀이 시설이 없네 당구장이 들어가고 노래방이 없네 노래방이 들어가고 이렇게 될 수는 있겠죠. 자, 예상 매출 이익 정도, 향후 고객의 수 증가,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다든지 또 뭐가 이전이 된다든지 그게 바로 지금 윤리잖아요. 윤리에 땅 사러 갔더니 묶어놨더라고요. 땅 못 사게. 그게 울주 군청이 들어왔고 또 울주 군청인데 농수산물이 지금 들어온다고 부지를 지금 닦고 있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울산 무구동 쪽이 상당히 위치가 좋습니다. 삼산동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여기에 농수산물이 있죠, 이쪽에 군청까지 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울산대 무구동 쪽이 상당히 번화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 때도 있고요. 학교가 가까워야 돼요. 학교가 가까워야 도서관도 가깝고, 그죠? 책도 많이 빌릴 수 있고.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점포 체크 보면 도로, 상품, 배송, 설비 문제 이런 거, 가격이 너무 싸도 안 돼요. 그죠? 너무 비싸도 안 돼요. 적정 가격이 여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냥 비싸지도 않고 그냥 싸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수 점포 10층 이상 대형 건물 5개 이상 이 정도 있으면 대형 건물.
옥수수 상권이 될 수 있는 거죠. 2,000세대 했는데 3,000세대 정도 되면 더 좋고요. 자, 그래서 버스 정류장 500m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역시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 때도 다 고려되는 부분이고요. 인수시, 인성하고자 하는 점포가 장례시장성은 있는가, 권리금은 너무 비싸지 않나, 싸지 않나, 주위에 너무 많은 경제점포가 있지 않은가, 상권의 번화 상태, 대형 점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또 지어질 수 있는 어떤 위치에 공터가 있는가 이런 걸 따져야 됩니다. 자, 매도인이 제시하는 매출액과 수익은 믿을 만한가? 안 믿을 수 있거든요. 판매 시세를 하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점은 주인이 자주 바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폐업을 자주 한다는 거죠. 폐업을 자주 한다는 것은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장사가 안 되거나 또 그러니까 임대료를 자꾸 올리거나 해마다 그죠? 정말 임대료 인하인이 싼거 좋은 게 아닙니다. 맞은편 상권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 그래서 마주보고 주변에 대형 상품가 있는 거 주인이 유사업종에 종사하는 거 언덕에 있는 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또 영화관 많은 거 그죠? 영화관, 오락시설, 주차하시는 거 나왔습니다. 대형 아파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형적으로 낮은 지대의 중심지 높은 곳보다 언덕보다 밑에 내리막길이 낫습니다. 다리 아프잖아요, 그죠? 올라가기 역시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 좋다고 해서 성안동에서 울산 시내를 보세요. 얼마나 전망 좋습니까? 이렇게 울산대 뒤쪽에 가면 그죠? 예, 그게 동원 아파트가 있어요, 그죠? 예. 거기서 쫙 보면 전망 죽이거든요. 근데 왜 옥동보다 성안동은 왜 옥동보다 상권이 안 좋잖아요, 그죠? 전망은 그렇게 좋은데 가시성은 죽이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편리성, 그죠? 겨울에 눈 와보세요. 그 미끄럼 그냥 그냥 썰매장이에요, 썰매장. 예. 차가 내려오다가 다 들이받습니다. 주변에 점포들이 비어 있는지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아파트 진입로가 있는 곳, 그죠? 이를 봅니다. 아파트 진입로, 정문에서 가까워야 되겠죠. 예, 많이 보고 다닌다, 그죠? 뒷문 말고 앞문입니다, 정문. 점포의 보도, 상권을 지휘하는 통행 인구들이 주 진입로. 이런 거 잘 따져야 되겠고요. 나쁜 지금 건물주 현재 유사업자가 나왔죠. 쌓았다, 업종 주인이 자주 바뀐다. 네. 됐습니다. 자, 월 추정치. 자, 월 추정.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월 추정 매출. 자, 현재 조사 방식에서 통행 인구수 곱하기 내점률, 객단가, 한 그릇당 가격이 얼마인가, 5,000원인가, 만원인가, 3만원인가 다를 수 있겠죠. 이를 내점수 고객을 해보고 영업일수, 객단가 돼서 위 비율 어느 정도의 열쇠가 있는가 그 비율을 곱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어느 정도 퍼센티지 나눠서 곱하면 되는 것 같고, 자, 아무튼 테이블 단가, 테이블 수, 회전율, 영업일수로 보통 많이 합니다. 보통 그죠? 이렇게 해서 많이 계산을 하고 있고요. 자, 투자금 대비 월 수익은 한 3%다 이렇게 했는데요.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죠? 3일간의 매출이 월 임대료, 3일간의 매출이 월 임대료면 참 좋다. 3일이라고 월 임대료를 빼낼 수 있으면 참 좋다는 거예요. 오, 이러면 그 나머지는 이제 종업원들 월급 주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런 곳이 많지 않죠. 그죠? 한 10일이라도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업종별 매출 구조와 각기 다르고, 자, 일단 3일간의 매출. 재료비가 보통 얼마 정도 되냐면 30에서 40% 되고요. 너무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건비 비중이 한 20%가 돼요. 더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그 매장 대비 사람이 너무 많아도 인건비 때문에 돈이 순이익이 안 되죠. 임대료는 한 10% 수준으로, 수익 대비 10% 수준 10%, 임대료는 수익 대비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적당합니다. 1,000만 원 벌어야 100만 원,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비 10% 미만이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5%습니다. 25%습니다. 매출액이 25%. 네, 그렇죠. 자, 보통 30% 순이익을 기대하지만 30% 이상 순이익을 내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 이분들은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그렇지는 않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권 분석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소상공인진흥공단 분석 툴 이용. 여기 들어가면 소상공인진흥공단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로그인 해가지고 자 상권 분석 누르면은 이렇게 상권 정보 시스템이 뜹니다. 그래서 위치 우산하고 그죠? 어느 위치 해가지고 이 설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영역 표시를 하면 이 지역의 어느 시간대에 유동 인구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컴퓨터를 하고 싶은데 컴퓨터 몇 개가 경쟁사가 있는지 알고 싶다. 그것도 다 조사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들어가면 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권정보 시스템 그죠? 상권분석 소상공인 진흥공단 기억하세요. 여기 들어가야만 여러분이 통계처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딱 지정을 하면 이 지역에 맞게끔 이렇게 통계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죠? 이걸 통해서 몇 시간대 가장 유동 인구가 많고 이 주변에 뭐 예를 들면 뭐 음식점이 뭐가 있고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네, 보세요. 그다음에 나이스 비즈 맵도 있고, 자 그다음에 카드 포드 시스템도 있고요. 제일 첫 번째 거 하시면 됩니다. 하면 되겠고요. 자 전체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권과 입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봤고 상권 분석, 입지 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상권 범위를 정하고 종에 적합한 상권 입지를 분석했습니다. 상권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어떤 상권을 한번 통계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도 제가 소개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좀 연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뭘 할까요? 네, 바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사업계획서에 관련된 사례를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여러분이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시험을 못 치게 된다면 그걸로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다음 장에서 다시 수업 이어가겠습니다. 네.